주식 차트 보는 법 핵심 4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캔들 차트, 두 번째 호가창, 세 번째 이동평균선, 그리고 네 번째는 거래량. 이 4가지만 확실히 알아도 더 이상 주린이는 아닙니다. 차트 앞에서 막막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캔들 차트 완벽 정리. 캔들이란 주가의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나타낸 막대 그래프 형태의 지표입니다. 차트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죠. 양초를 닮아 캔들 차트 또는 봉 모양을 닮아 봉 차트라고도 부릅니다. 캔들의 기초부터 알아볼게요. 주가가 오를 때는 빨간색이고 주가가 내릴 때는 파란색입니다. 윗꼬리는 몸통 위의 선으로 해당 기간 동안 고가를 나타내고 아랫꼬리는 몸통 아래의 선으로 해당 기간 동안 저가를 나타냅니다. 빨간 캔들을 양봉이라고 해요.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마감했을 때로 매수 세력의 힘이 강합니다. 반대로 파란 캔들을 음봉이라고 합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마감했을 때로 매도 세력의 힘이 강합니다. 양봉, 음봉,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양봉이면 빨간색,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상승 마감, 주가 오릅니다. 음봉이면 파란색,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하락 마감, 주가 내려왔습니다. 기간에 따른 종류를 알아볼게요. 캔들은 설정에 따라 1일, 1주, 한 달의 단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봉은 하루 동안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주봉은 월요일 장 시작부터 금요일 장 마감까지 한 주의 주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월봉은 1일 장 시작부터 말일 장 마감까지 한 달 동안의 주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흐름을 각각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양봉 캔들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장대 양봉, 꼬리가 없어요.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매수 세력이 아주 강합니다. 다음 날도 매우 좋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죠. 장대 양봉은 거래량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장대 양봉일 때는 거래량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여기 삼성전자 일봉 차트가 있습니다. 5월 12일에 장대 양봉이 나타났죠. 거래량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망치형, 시가에서 주가가 밀리는 것 같지만 결국 주가를 시가 이상으로 올리면서 매수 세력의 우위로 마감됩니다. 망치형은 상승 반전의 신호로 해석되곤 합니다. 영망치형, 시가보다 종가가 높긴 하지만 다음날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보이네요. 도지형, 꼬리가 위아래 모두 길어요. 장중 매수 매도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양봉으로 마감한 경우에요. 점 상한가, 장 시작 전이나 시초가부터 상한가로 올라간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음봉 캔들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장대 음봉, 꼬리가 없어요.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매도 세력이 굉장히 셉니다. 다음날도 부정적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망치형, 시가에서 주가가 빠지다가 마지막에 다시 끌어올리면서 마감합니다. 다음날 상승 출발 가능성이 보이네요. 영망치형, 장 시작해서 주가가 상승하지만 매도 세력이 강해서 하락 마감합니다. 다음날 하락 출발 가능성이 보이네요. 이처럼 음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윗꼬리가 긴 영망치형은 고점에서 매도세가 강하다. 아랫꼬리가 길면 저점에서 매수세가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지형, 도지형은 양봉 캔들의 도지형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장중 매수 매도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마감한 경우에요. 점하한가, 대형 악재가 나왔을 때 보이는 형태이고요. 매우 주의해야 하는 음봉입니다. 먼저 호가가 뭔지 개념부터 정리해 볼게요. 호가란 쉽게 말해서 팔거나 사려는 물건의 값을 부르는 것입니다. 증권 시장에서는 거래원이 고객의 주문에 따라 보여주는 매수와 매도의 가격을 말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호가를 가격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가격에 살 거야, 나는 이 가격에 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일반적인 물건 거래와 비슷합니다.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죠. 매도자는 자신이 팔고 싶은 금액으로 매도 주문을 넣고 매수자는 자신이 사고 싶은 금액으로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이렇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흥정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고 그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실제 호가창을 보면서 알아볼게요. LG전자 주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호가창은 크게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쪽은 매도 호가창이에요. 파란색 바탕에 표시되고 위로 갈수록 높은 가격입니다. 아래쪽은 매수 호가창이에요. 빨간색 바탕에 표시되고 아래로 갈수록 낮은 가격이에요. 매도와 매수 각각 10호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종목 정보, 제일 위에 종목명이 있고 바로 아래에 6자리 종목 코드가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표시되고 전일 종가 대비 변동폭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600원 올라서 0.78% 상승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었네요. 만약 하락했다면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기준가는 어제의 종가예요. 시가는 오늘의 장 시작 가격이고 고가는 오늘 장 중 가장 높게 올라간 가격, 저가는 오늘 장 중 가장 낮게 내려간 가격입니다. 상한가는 전일 종가 대비 30% 상승한 가격으로 주가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대치예요. 반대로 하한가는 전일 종가 대비 30% 하락한 가격으로 주가가 하루에 내릴 수 있는 최저치입니다. 상한가 예시입니다. 3천당 제약의 호가창입니다. 보시다시피 상한가 21만 3,500원에 닿았습니다. 매수 대기량 보이시죠? 내 주문이 체결되려면 이 순번을 기다려야 합니다. 총 잔량 분석. 왼쪽은 매도를 기다리고 있는 주식 수량이에요. 오른쪽은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주식 수량입니다. 보통은 매수 대기 물량이 매도 대기 물량보다 많은데요. 만약 매도 물량이 더 많다면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거래량 지표. 전일 거래량과 현재 거래량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오전 10시 거래량이 전일 대비 22.93%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체결 강도. 특정 종목이 현재 시장에서 매수세가 강한지 아니면 매도세가 강한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의 체결 기준 3가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가격 우선 원칙. 상대에게 유리한 가격의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합니다. 두 번째, 시간 우선 원칙. 동일 가격에 여러 사람이 주문을 낸 경우 시간상 먼저 이루어진 주문부터 체결합니다. 세 번째, 수량 우선 원칙. 가격과 시간이 동일한 경우 거래량이 큰 주문부터 체결합니다. 이번에는 매도벽과 매수벽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매도벽은 각각 호가에 매도 대기 물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쌓여있는 대기 물량이 마치 벽을 이룬 것처럼 보여서 매도벽이라고 합니다. 매도벽의 특징은 저항 역할이에요. 매도벽이 형성되면 주가는 그 가격대를 돌파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매도벽을 보면 이 가격 이상으로는 상승이 힘들겠다라며 심리적 압박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매도벽을 돌파했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매도벽이 돌파되면 강력한 상승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매수를 하거나 돌파를 확인한 후 단기 수익을 노리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매수벽은 각각의 호가에 매수 대기 물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쌓여있는 대기 물량이 마치 벽을 이룬 것처럼 보여서 매수벽이라고 표현하죠. 매수벽의 특징은 지지 역할이에요. 매수벽이 일단 형성되면 주가는 그 이하로 하락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세가 매수벽에 의해서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가격 아래로는 하락 가능성이 낮을 것 같다라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만약 매수벽이 붕괴되면 이것은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매수벽이 붕괴됐을 때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보유 주식을 매도하거나 하락이 멈출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부르는데요. 1960년대에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수학의 이동평균선을 주식에 처음 가져왔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쉽게 말해서 주가의 평균치를 연결한 선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7월 4주차의 5일 이동평균선을 구해보겠습니다. 5일간의 종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 5일간의 종가를 더해서 5로 나누면 66,420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점을 이은 것이 바로 5일 이평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5일선. 5일선은 일주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여줍니다. 주식시장이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열리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요소가 많이 반영된 선이고 단기 매매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 21선. 21선은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여줍니다. 단기 추세를 나타내는 선이라 해서 단기 추세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주가가 21선을 뚫고 올라가면 상승세 신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61선. 61선은 3개월간의 수급 상황을 반영합니다. 기업 실적 발표 주기에 따라 외인이나 기관의 투자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서 수급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가가 60일선을 뚫고 올라갈 때 강한 상승이 발생하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121선. 121선은 6개월간의 경기 흐름을 반영합니다. 기업의 반기 결산과 연결되어 경기 상황 파악이 가능하므로 경제 상황과 대입하여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241선. 241선은 1년간의 장기 흐름을 보여줍니다. 장기 투자자들이 주로 보는 선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매매 신호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골든 크로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의 위로 돌파하는 현상입니다. 상승 장세 전환 신호를 의미합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볼까요? 5일선이 21선을 위로 뚫고 올라갔습니다. 골든 크로스 후 놀라운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네이버 증권에서도 골든 크로스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데드 크로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현상이에요. 하락 장세 전환 신호입니다. 테슬라 차트를 볼게요. 5일선이 21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갔네요. 데드 크로스 후 주가가 엄청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배열.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이평선이 위에서 아래로 나란히 배열된 경우예요. 예를 들면 5일선, 21선, 61선, 121선 순입니다. 매수세가 강한 상승장을 의미합니다. 카카오페이 차트를 볼게요. 정배열이죠. 강한 상승장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기 데드 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주가가 하락 장세로 전환했네요. 정배열 시 투자 전략입니다. 조정 시 분할 매수하거나 목표가 도달 후 분할 매도합니다. 21선을 이탈하는 경우 부분 손절합니다. 네 번째, 역배열. 장기, 중기, 단기 순으로 이평선이 위에서 아래로 배열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121선, 61선, 21선, 5일선 순입니다. 매도세가 강한 하락장을 의미합니다. SKIT 차트입니다. 역배열이고 하락장이네요. 역배열 시 투자 전략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일단 관망하고 반등 시 저항선에서 매도합니다. 추가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후행지표입니다. 후행지표란 결과가 나온 후에 보여주는 지표를 의미하죠. 즉 완벽한 매매 기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다른 보조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배운 이동평균선 정리해 볼게요. 골든크로스는
상승신호, 데드크로스는 하락신호, 정배열은 강한 상승장, 역배열은 강한 하락장. 거래량이란 거래된 주식의 총 수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주식이 100주 거래됐다면 오늘의 거래량은 100주입니다. 거래량은 차트 하단에 거래량 수치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해 줍니다. 상승한 날은 빨간색, 하락한 날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와 확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뢰도가 매우 높아 반드시 알아야 할 보조지표입니다. 먼저 거래량 증가부터 알아볼게요. 거래량이 전일 대비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거래량 증가라고 하고 급격히 증가한 경우는 거래량 급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증가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매수 세력의 강한 매수 의지를 의미하고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에 관심과 확신을 갖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거래량이 증가할 때마다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매도세가 강한 약세장 신호입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하락세에 접어들 수 있으니 매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주가는 떨어졌는데 거래량은 급증했습니다. 이후 점차 하락세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가가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터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반등의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호재에 의해 엄청난 매수세가 유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므로 뉴스 등을 참고하면서 주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급증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보조지표입니다. 가격 움직임과 다른 기술적 지표와 함께 조합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체 시장 분위기를 확인하고 업종과 개별 종목의 특성을 파악해서 거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하자면 첫째,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를 보여줍니다. 둘째,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상승 신호입니다. 셋째, 주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하락 신호입니다. 넷째, 거래량은 매우 유용한 지표지만 이동평균선이나 기업의 펀더멘털, 시장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식 차트 보는 법 4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캔들 차트로 주가 흐름 읽고 호가창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법 알아봤고요. 이동평균선으로 추세 파악하고 거래량으로 진짜 신호 구분하는 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4가지 제대로 알고 실전에서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